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광주입니다. 재테크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고기에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테크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급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입니다. 두 번째 재테크는 최고 등급 재테크네요. 나머지 세 번째 재테크를 또 알아볼 건데 그것이 바로 최저 등급 재테크입니다. 자, 재테크에도 등급이 있다. 자, 기본 재테크, 최고 재테크, 최저 재테크. 이 재테크 등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의 세 가지 등급, 기본 재테크, 최고 재테크, 최저 재테크. 첫 번째는 기본 재테크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는 바로 짠테크. 아끼자. 짠테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번 돈에서 쓸 돈을 뺀 돈이 바로 어떤 돈?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요, 그 이상 써버리면 재테크할 수 있다, 돈을 불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아끼는 것이 가장 짠테크,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출을 결정할 때 어떤 지출이 정말 필요해서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충동구매 욕망 때문에 그 순간 솟구쳐 오른 욕망 때문에 지출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떻게 따지느냐? 간단합니다. 이사할 때 뭐 다락이나 이런 창고 같은데 뜯지도 않았 어떤 박스도 개봉하지 않은 물건 있다 없다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또 옷장 열어보십시오. 뭐 철마다 옷들 또 신발장이 모자랍니다. 그 많은 옷, 신발 또 이렇게 다락에 창고에 쌓인 그 물건들이 정말 그 구입할 때 필요해서 구입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 사용되고 팽개쳐져 있다면 쌓여 있다면 뒷전에 밀려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출할 때 이게 정말 필요인가 욕망인가를 따져보는 게 좋죠. 그리고 번 돈에서 아끼려면 정말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저축이나 투자, 예산을 정해서 저축 투자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지출을 해야겠죠. 먼저 지출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한다? 자, 그런 경우 저축할 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짠테크, 기본적인 재테크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욕망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한테는 다 누구나 저도 욕망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 문제죠. 특히 이제 충동 구매, 홈쇼핑 같은데 이런 충동 구매에 우리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내가 지출을 하고 싶어도 뭐 구매를 하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첫 번째 바로 지르지 마시고 한번 미루어 보십시오. 이것을 저는 욕망 미룸이라고 합니다. 저 구매를 미루는 습관. 분명히 오늘 저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르지 마시고 하루만 지나 보십시오.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제 내가 왜 저것을 사려고 했지? 그죠? 그렇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욕망을 미룰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충동구매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 상품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루만 미뤄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왜 내가 저걸 사려고 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욕망 미룸. 또 욕망을 미루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래도 사야 되겠다 한다면 신용카드 이렇게 지르지 마시고 그 돈을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죠? 필요 자금을 만들어야겠죠. 모아야겠죠. 모으는 동안에 다른 변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으는 동안에 그것을 사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돈을 모아서 사세요. 그죠? 외상으로. 신용카드 외상이지 않습니까? 외상으로 지르지 마시고. 또한 반드시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욕망 대체라는 말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욕망 대체는 뭡니까? 가격이 저렴한 대체재를 구매한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자동차 구입. 자동차 구입 중고차를 산다면 뭐 새 차도 우리가 알죠? 새 차도 등기하고 등록하고 그냥 새 차를 가져오는 그 하루 사이에 몇백만 원 빠집니다. 중고차가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가면 그보다 싸겠죠. 그래서 발품을 잘 팔아서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지혜롭게 잘 확인하셔서 하면 정말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인데도 훨씬 가격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욕망 대체입니다. 또 가능하면 다운사이징 구매, 다운사이징 이게 어떤 모든 내가 사고 싶은 상품 서비스 스펙이 있죠. 그 스펙보다 조금 한 단계 낮춘다 하더라도 크게 기분만 그렇지 실제 생활에는 그닥 크게 차이가 없다. 근데 돈은 줄어들었다, 아꼈다. 이것이 바로 욕망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예산 수익, 짠테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정말 아끼려면 지출 지혜롭게 지출을 관리하려면 예산 수립을 하기 바랍니다. 예산 어떤 예산? 지출 예산. 매달 써야 될 돈을 예산을 딱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 쓰다는 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월 한 달 그렇게 했다면 결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어느덧 언젠가부터 결산을 못하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매월 결산을 하고 있나요? 매달 결산이 가능할 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달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저축, 만약에 이달 저축이나 투자를 했다면 이달에 저축 또는 투자한 돈과 이달에 지출한 돈의 합계액이 이달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달 소득.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달 지출입니다. 자, 이달 소득은 이달 저축이나 투자 플러스 이달 지출의 합계인데 이달 지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달 지출이어야 해요. 이달 지출이어야 합니다. 자, 지금이 3월 달이니까 3월 달이면 3월 달 지출한 것. 근데 대체로 이달 지출이 아니에요. 돈은 이달에 나갔는데 3개월 전에 지출해 3개월 전에 구매했고 5개월 전에 구매했고 심지어 10개월 또 1년 전에 구매했던 것도 이달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지출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용카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달에 돈은 나가는데 이 돈이 언제 구매한 것에 대한 지출인지 몰라. 왜? 몇 달 전, 심지어 1년 전이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달에 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나가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결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달 쓴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돈은 결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월 결산이 되게 하려면 신용카드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체크카드를 쓰면 이달 지출이 딱 맞죠. 그죠? 이달 지출이 딱 맞으니까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용카드 할부 잔금이 지금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먼저 갚으세요. 정말 신용카드 할부 잔금을 무이자인데요. 그래도 갚으세요. 그죠? 바로 무이자에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결산을 못하게 됩니다. 결산을 못하게 되면 지출 관리, 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정말 빚을 낼 수 있다면 신용카드 할부 잔금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한 방에 갚으세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결산이 가능하게 우리 가정을 결산이 가능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돈이 남는다니까요. 해보십시오. 돈이 남습니다. 결산을 못하면 돈이 부족해진다, 그죠? 돈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반드시 매월 계산을 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결산이 가능할 때 이제 통장 분리. 요즘 이제 4개의 통장을 분리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결산이 가능할 때 통장 분리도 효과가 있지. 결산이 불가능한데 통장 분리 해본들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괜히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결산이 가능할 때, 즉 이달 지출, 지난달 10개월 전 이런 지출이 아니라 이달 지출, 이달 소득과 이달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질 때 통장 분리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통장 분리 아시죠?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이것은 소득, 저수지 통장이라 하고, 이 월급이 들어올 때, 자, 예산을 정했다고 했죠. 어떤 예산? 지출 예산을 정했다면 이 지출 통장에 이달에 쓰기로 한 돈을 지출 통장에 보내야겠죠. 이달에 쓰기로 한 돈.
그래서 우리가 체크카드를 막 이렇게 체크카드를 발행한다면 이 체크카드 결제 계좌는 어디에? 바로 지출 통장에 체크카드 통장을 지출 통장 계좌에 이렇게 이제 묶어야겠죠. 체크카드. 자, 그 다음에 또 이 소득에서 저축 및 투자 통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저축 및 투자 통장으로 이달에 저축 및 투자를 하기로 한 돈을 소득 통장에서 저축 및 투자 통장으로 이체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돈이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비상예비 통장 이 정도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자, 얼마 지출했지? 뭐 지출 통장 주르륵 출력해 보면 나올 것이고 인터넷에서 또 우리가 이달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저축하는 거야. 이것도 저축 및 투자 통장 쫙 뭐 인터넷 체크해 보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고객분들을 상담해 보면 우리 가정이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또 한 달에 얼마를 저축 또는 투자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 결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달 지출이 아니라 몇 달 전에 지출 또 심지어 1년 전에 지출이 이달에 돈이 빠진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수립 못하고 결산도 불가능하니까 그냥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분명히 아껴 쓰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은 없죠. 그죠? 그래서 결산이 가능할 때 통장 분리도 효과가 있고 결산이 가능할 때 돈도 아낄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두 번째 재테크는요. 몸테크입니다. 이 몸테크가 바로 최고 등급 재테크입니다. 많이 벌자는 거죠. 한마디로 많이 벌자. 이 저축과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 못 당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서울에서 300만 원을 벌어요. 뭐 20대, 30대, 40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300만 원의 의미는 아마 서울에서 뭐 한 30대 결혼했다, 뭐 외벌이다, 그런데 300만 원을 번다, 300만 원 이렇게 월급쟁이다 예를 들면, 근데 집이 없다, 뭐 월세거나 전세다, 뭐 이런 등등 하면요 돈 안 남습니다. 솔직히 그죠? 돈 안 남습니다. 아껴 쓴들 정말 그 아껴 쓴 돈으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린다? 정말 힘듭니다. 많이 버는 사람 못 당한다는 거죠. 월 소득 1,000만 원인 사람과 그래서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이 만약에 이 월 소득 1,000만 원 가정과 월 소득 300만 원 가정에서 200만 원씩 쓴다고 봐요. 그러면 월 소득 1,000만 원인 사람은 8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딱 100만 원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많이 쓰죠. 자, 월 소득 1,000만 원인 사람은 한 500만 원 쓴다고 쳐요. 그래도 500만 원을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은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 저축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500만 원을 저축이나 투자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저축이나 투자하는 사람이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버는 몸테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누가 많이 벌고 싶지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많이 안 버나 또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는 아직도 지금 구직, 그죠? 직장조차 구하지 못한 분도 안타깝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최고 등급 재테크는 내가 많이 버는 것, 많이 버는 사람 못 당한다.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좀 이야기해 보면 많이 벌려면 첫 번째 이것은 정말 부모님들이 아직도 자녀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부모들이 있다면 어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많이 벌려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좋아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 좋아하지만 못하는 것은 사실 경쟁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할 뿐이 그런 취미로 끝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좋아하는 것으로 정말 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으면 잘해야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비결이다, 핵심이라는 거죠. 이때 이 부모의 믿음과 응원은 정말 필수입니다. 심리기획자 이명수 씨가 월간 아버지라는 아버지 학교에서 발행되는 이 월간 아버지라는 책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공감이 갔는데요. 저도 자기 속도로 달리는 것이 옳다. 자기 속도. 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각각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똑같이 뭐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 같이 직장을 그것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또 뭐 몇 살이 되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다 사람은 다른데 속도는 똑같이 요구한다는 거죠. 이 심리기획자 이명수 씨가 자기 속도로 달리는 것이 옳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달팽이와 치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달팽이가 왜 그 잎에 붙어 있는 민달팽이가 다른 잎으로 옮겨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요. 1시간. 근데 이 민달팽이가 다른 잎으로 옮겨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민달팽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속도가 그런데 어느 날 치타가 훅 앞을 지나갑니다. 이 치타는 시속 150km. 자, 옆에 있는 다른 잎사귀로 옮겨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이 민달팽이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자기 속도였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타가 150km 시속 훅 지나가면 이것을 보고 민달팽이야 너는 왜 치타는 저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데 너는 바로 옆에 있는 잎사귀에 1시간이나 걸리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틀렸죠. 그죠?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하고 똑같은 속도를 원한다. 그죠? 그러면 이 자녀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자,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의 믿음과 응원은 그 시간을 정말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려면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응원이 필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많이 벌려면 아끼지 말고 쓰자.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자꾸 이제 아끼는데 소득은 적은데 자꾸 아끼자 하면 나머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쓰긴 쓰는데 이 소비를 생산적인 곳에 쓰면 어떨까라는 거죠. 즉 이제 소비의 큰 틀에 보면 소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소모적인 낭비, 소모적인 소비이냐 아니면 생산적인 즉 투자인가 생산적인 소비이냐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자기 개발 비용은 낭비입니까? 이게 투자죠. 왜? 생산적인 곳에 쓰기 때문에 투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업무, 자기가 잘하는 또 좋아하는 것을 대해서 계속 배우고, 그죠? 학습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자기 개발 비용은 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곳이라면 쓰자. 그것이 오히려 투자나 이런 재테크에 돈을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씁니까? 만약에 서평 위주의 사교육비나 분수가 넘는 자녀 지원 이런 쪽에 만약에 돈을 쓰면 이게 투자가 아니고 낭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은요. 노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노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게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장수시대에 잘 살아야 자녀들이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노후에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잘못된 자녀 사랑으로 스펙 유지의 많은 사교육비 또 분수가 넘는 자녀 지원 해버리면 나중에 그 자체가 자녀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지출들이 나 자신의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많이 벌려면 그쪽에 포인트를 두어서 나의 소비 행태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최저 등급 재테크입니다. 가장 등급이 낮은 재테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돈테크입니다. 이 돈테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테크. 이 재테크가 최저 등급 재테크라니까요. 왜냐하면요, 이 가성비가 가장 낮습니다. 가성비가 가장 낮은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은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어떻게 돈을 불릴까? 뭐 매일매일 신경 쓰지 않습니까?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거의 매일매일 정말 다른 신경 쓸 여가가 없이 신경 쓰는데 성과는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가장 낮은 재테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재테크, 바로 돈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테크 부분에서는 먼저 그냥 무턱대고 돈을 불리야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재무 목표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모든 사람이 같다 틀리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면 돈도 다 다르겠죠. 돈에 필요한 돈도. 그런데 그런 재무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그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탐욕이 생겨 그 순간 재테크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져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또 이제 재무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장기 목표일수록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훨씬 길게 투자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복리를 기대할 수, 돈을 불리는 그 시스템에 올라타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돈을 불리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제로 저축하는 또는 강제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하고요. 미혼인 경우라면 월 소득의 한 50에서 70%는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혼인데 뭐 내 집이 아니게 주거 비용이 든다든지 하면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이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 그 비율을 한번 높여 보십시오. 당연히 소액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거액으로 단기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액이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소액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윈. 그죠? 장기 투자는 특히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길게 투자하니까 복리 시스템에 올라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적은 돈이지만 시간을 길게 하면 큰 돈으로 짧게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제 저축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 돈테크, 최저 등급 재테크에서 그나마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거든요. 자, 저축이나 투자를 지금 시작할까?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여유가 될 때 할까? 여유가 됩니까? 평생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저축이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것을 질려야 되는 거죠. 홈쇼핑 보다가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저축 투자가 필요하다 한다면, 투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질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재테크에도 등급이 있다, 세 가지 종류의 재테크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 이 재테크 가성비를 높이는 세 가지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재테크, 짠테크라고 했죠. 짠테크.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짠테크의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셔야 하냐면, 항상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한가 아니면 욕망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설령 필요하다고 해도 한번 미루어 보시라고. 그죠? 오늘 바로 지르지 마시고 하루만 미루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최고 등급 재테크, 뭐라 했죠? 몸테크. 지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안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쓰긴 쓰되 지출하시되 그것이 낭비인가, 정말 투자인가, 그죠? 내가 투자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자기 개발 같은 이런 다음에 생산적인 것에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낭비, 그죠? 그닥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내가 지출하고 있는 것인지 꼭 질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최저 등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돈테크. 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지금 시작할까? 아니면 여유가 될 때 나중에 할까? 이 세 가지 질문이 각각의 재테크 등급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 순간에 닥칠 때마다 꼭 그렇게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
돈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또는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플러스 친구 맺고 1대1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